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봐요. 아니 선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미워요. 맨날 밀려요. 진짜 맨날 밀려. 정말 아, 태풍이 진짜. 와서 네. 막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 이슈 있으면 맨날 밀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정치도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건 날씨 아닙니까? 우리 그치. 실생활과 딱 보니까 날씨를 보고 우리가 또 옷차림도 생각을 맞아요. 해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저를 예. 불러준 OBS 사랑합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싶죠.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싱그럽게 입고 오셨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소영 씨 옷차림 카메라 보고 어디 카메라. 앞에 정면. 네네. 그 오늘 아니에요. 오늘 싱그러운 봄 아닙니다. 저 그래요? 오늘 공명정대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녹색을 선택했습니다. 자, 녹- 세계 3원색 RGB. 어. 저 레드도 아니고 블루도 아닌 그린을 입고 왔습니다. 옐로우도 아니고. 예, 아주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공정 예 알겠습니다. 공정 아니, 왜냐면 저희도 요즘 넥타이 색 매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선거 그쵸. 앞두고. 저 거의 네. 맨날 까만색 많이 입잖아요. 혹시 그런 의미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색깔은. 공정한 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아. 상관없는 그린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당이 있긴 합니다만. 예, 여튼. 어. 네. 예. 그 오늘 전 주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대돼요. 오늘. 그러니까. 선거와 날씨와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와. 투표와 날씨. 일단 사전 투표 하셨나요, 소영 씨? 하고 왔죠. 하셨구나. 오늘 그러니까. 딱 6시 오픈하자마자 오늘 하셨어요? 오늘 네, 투표 사전 때? 투표 안 하고 아, 못하고 본투표? 시간이 예, 예. 안 됐고 본 투표로 하셨구나. 오늘 네, 경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까 7시에 그 집기율 1.8%의 한 분이네. 그러게요. 아까 훅 올라간 이유가 다 있었어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오면서 들었어요. 나구나. 나구나. 저 경기도민 있잖아요. 소영 씨였어. 네, 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역대 선거와 예. 날씨와의 상관관계. 이거 뭐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너무 재밌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면서 네. 아예 정립은 안 됐을 것 같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다리세요. 천천히. 알겠습니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자, 뭐 날씨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도 없겠고 그래서도 안 되기는 하겠죠. 예, 예. 근데 과거 역대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날씨가 좌우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날씨 더 나아간 측면에서 저는 기후 선거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향후 우리가 날씨 기후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이제 선거날 어떤 부분들 좀 고려해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 시사점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두 분 언제부터 투표하셨어요? 저는 좀 연식이 있어가지고. 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94년도에 와. 투표를 했어요. 아, 94년도가 94년 95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90년대. 예. 그리고 2000년 넘어서 투표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일 먼저 했던 게 고 노무현 대통령 이회창 그때 예, 대선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2000년 이후에 했는데 네. 나이 나오니까.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네. 예. 근래에는 탄핵 이슈로 뭐 5월과 3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도 이제는 2027년 3월에 치러질 예정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12월 겨울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선거는 1995년부터 6월 여름에,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부터는 4월 봄에 치르게 된 거죠. 근데 좀 더 과거로 들여다보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주로 여름에 실시가 됐고요. 1956년부터 1971년까지는 모두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81년 이후부터 대통령 선거는 모두 추운 겨울에 실시가 된 건데요. 네. 이게 뭐 몇 월에 뭐 선거가 이뤄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날씨가 중요할 춥고 것 같아. 눈이 많이 온다면 아, 투표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제도가 변화한 1988년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일 서울 지역 날씨 물론 이제 흐린 날도 있기는 했지만 다행히 폭설이 내린 날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폭설이 내린 날이 있었다면 영향이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저희 우리 국제뉴스 보면은 미국 대선 때였나요? 그때 뭐 북극 한파 꽁꽁 얼어가지고 뭐 투표 어렵다, 뭐 뭐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예. 한파는 맞아요.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선거 제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미국 중북부 아이오와 주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이 치러지는 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 전날 트럼프
죽더라도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 거의 아, 트럼프답죠. 추억 죽더라도 나와라. 추억 죽더라도 나와라라고 했는데 당시 뉴욕타임즈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예. 근데 실제 혹한의 날씨가 영향 미쳤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미쳤어요. 그치. 투표 참여 인원은 11만 명. 2016년에는요 18만 6천 명이 아유. 많이 못 참여를 왔네. 했는데 그러니까요. 많이 못 예. 온 거죠. 그래서 특히 지난 2000년에 8만 7천 명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러니까 역대 낮은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네. 예상대로 낮은 투표율이었던 거죠. 야, 이렇게 한파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조금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고, 예. 아니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좀 선거제도 다르잖아요. 예, 이제 하루에 딱 물론 사전 투표가 있긴 네, 하지만 거의 뭐 바로 하루에 치러지는데 근데 요즘에는 조금 비교적 비슷한 날짜 일정한 시기에 치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 국회의원 선거날을 보면은 1948년부터 1958년까지는 주로 봄에 실시가 됐지만 예. 60년에는 여름에 실시됐고요. 그다음에 63년에는 겨울에도 실시가 되었다가 67년과 71년에는 다시 봄에. 1985년에는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굉장히 선거일이 과거에는 들쑥날쑥했어요. 그렇네요. 근데 왜 이렇게 날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전까지는 보통 공고주의라고 해서 예. 법상 공고권자가 특정한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날씨에 영향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떤 날을 선거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투표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당선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예, 문제가 예. 될 수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선거 시기에 따라 정당 간의 유불리가 갈리면서 선거일 결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반복이 됐고요. 그리고 법으로 아예 바꿔놨어요.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이때 선거를 해라라고 못 박았는데 예.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임기가 끝나는 해 5월 29일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50일을 마이너스를 하면 한 4월 9일 목요일이 되는 거죠. 아, 예. 근데 수요일이잖아 오늘. 맞아요. 10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사람들이 놀러 가니까. 놀러 가니까 또 바꿨어요. 17대까지는 목요일이었던 선거일이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수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목요일 날 어때요? 휴일이면은 뭐 연차나 휴가 쓰고. 연차 카드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예. 목요일은 왠지 주말하고 붙이기 좀 쉽지. 딱 금요일 하나 딱 내면 맞아요. 그렇죠. 뭔가 그치. 이게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연휴가 있으면 네. 그렇죠? 뭐 공휴일이 되건 뭐가 있으면 우리 우리가 하루만 휴가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예. 황금 연휴 목금, 되는 토일, 거지. 아니면 토일 월화 예, 예. 이렇게 4일의 휴가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러 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배경이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 게 주 5일 근무제예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놀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노는 날 이게 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휴가 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무리하게 막 이틀까지 낼 필요는 없어. 책상 없어지면 어떡해요. 좀 놀러 가려고 이틀은 좀 했다가 너무하다. 완전 쉬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는 완벽하게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치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남은 변수가 있죠. 뭐야? 제가 왔잖아요. 어. 저 왔으니까 날씨. 날씨. 날씨가 변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왔죠. 자, 이제 그렇지. 본격적인 얘기를 예, 하기 예. 위해서 그렇지. 이제 본론에 사실 여긴 좀 들어갑니다. 행정가적인 이야기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날씨 이야기. 그래서 원래 우리 그 기상 칼럼니스트께서는 그 원고를 안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데 오늘은 조금 밑에를 좀 보셨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그냥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숫자가 많았잖아. 예, 예. 숫자, 공정하게 지금 팩트. 몇 장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통 선거에 투표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을 보면은요, 뭐 예. 개인적 특성, 투표 참여 비용, 투표에 대한 뭐 전략적인 가치, 선거 운동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날씨는 투표 참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 어떻게 비용?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옷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뭐 대중교통이 되건 택시가 되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표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날씨가 좋을 경우에는 기회 비용이라고 해서 투표 대신에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날씨가 변수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럼 뭐 투표하기 좋은 날씨다 뭐 이런 거 있는 건가? 아니면 뭐 비 오면 안 간다, 맑으면 놀러 간다,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미국에서는요, 궂은 날씨는 투표율을 낮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일반적인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투표율이 낮으면 그러니까 보수가 보수가 유리하다. 야, 이게 뭐 동서양 또 속설은 비슷하네요. 미국 국립기후자료센터와 전국 선거연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984년, 1986년, 1988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인구도 많고 네. 그 방식도 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좀 이런 선거 관련한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요. 예. 비 오는 날씨 요인이 정당별로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씨가 유권자 전체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아니기는 하지만 공적 의무로 여기는 정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날씨가 투표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예. 결국 보수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의무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효능감, 만족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공적 의무가 낮은 사람은 어차피 이런 요인들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낮기 때문에 날씨가 나쁘면 좀 자연스럽게 투표하지 않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보통 공적 의무가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득표 기반은 보통 이제 흑인이나 빈곤층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아서 투표 의무 이행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날씨는 민주당에게는 불리하고 공화당에게는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퍼블리컨 블루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날 좀 쾌청하면은 공화당이 좀 승리를 하고 우중충한 날씨에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 청명한 블루, 리퍼블릭 속설처럼 블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신기하다. 여기도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가 그러니까요. 유리하다는 게. 한번 이렇게 심리전을 좀 펼치는 것 같아요. 맞아. 기우제를 한다고 뭐 이래야 되나요? 예. 우리나라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먼저 뭐 비는 당연하겠지만 선거 당일 비가 오면은 일반적으로 투표율은 낮아집니다. 역대 최하 투표율을 보였던 때가 17대예요. 그러니까 투표율 역대 최저가 46.1%. 예. 18대 총선은 정치 이슈를 제외하고도 궂은 날씨가 있었는데 이게 17대 대비 14.5% 하락한 겁니다. 선거일이었던 2008년 4월 9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어요. 서울에만 오후 들어 11.5mm. 그러니까 뭐 4월이면은 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봄에 하루에 11.5mm 정도면은 많이 양으로 오는 봤을 땐 적어더라도 계절적인 차이가 좀 있거든요. 아. 적지 않은 비였습니다. 강릉에는 16mm, 대구에는 15.5mm, 서귀포는 무려 6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느낌으로 따지면 장마철 이제 장대비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양도 양이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내렸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장대비 그렇지. 수준이었는데 비슷한 사례는 6월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네. 지자체 예. 이제 장들을 뽑는 네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1998년 6월 4일에도 전날부터 비가 흩뿌렸거든요. 당시 투표율은 이제 1회 선거 때보다도 15.7% 포인트가 떨어진 52.7%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그 수치가 뭐 11.5mm 이렇게 돼도 왜 그런 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를 들면 뭐 한두 시간에 확 내리고 나머지 시간 안 내리는 거랑 계속 부슬부슬 내리는 거랑 요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수치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비는 다르다. 그래 맞아. 네, 그러니까 하루에 120mm의 비가 내려도 양은 많죠, 물론. 근데 얘가 골고루 내리는 거예요. 그럼 24로 나누면은 1시간에 몇 밀리미터죠? 5mm. 그렇지. 5mm.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mm 안팎 정도의 비면요. 체육 시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는 몇 분 안 남았는데. 야, 그냥 비 맞고 하자. 이건 거예요. 120mm가 내렸는데 얘가 골고루 내려주면은 그렇지, 강한 비는 아닌 거예요. 예. 그래. 체감적인 게 굉장히 크죠. 자습 못하고 체육해야 되는 그런 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투표율과 날씨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뭐 좀 비 말고 다른 기상 요소들도 있을까요? 무작정 기온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투표율에 큰 영향을 준다는 조건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조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요? 낮 최고 기온. 낮 최고 기온. 1988년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낮 예. 최고 기온이 20도에서 22도 사이에 머물렀던 해는 투표율이 직전 선거 때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제13대 총선 1998년에 치러졌는데요. 네. 이때 계속 떨어지던 투표율이 낮 기온이 21.7도를 기록했던 제17대 총선 2004년에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기온이 21.4도를 보였던 제20대 총선
2016년이었는데요. 이때도 투표율이 58%를 기록을 해서 제17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아 이때 누가 됐지 이런 거 좀 기억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딱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연도만 있어가지고 딱딱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에 그 투표율이 사실 뭐 정치적인 현안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 투표와 날씨와 딱 연관짓기는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가요? 어때요? 많지도 않고 예. 이게 딱 날씨의 요인이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좀 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궁금증이 실제로 데이터 분석과 연구 결과로 답을 찾기 시작한 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둘씩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예. 미국은 2000년 대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런 관심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한 2010년 이후 제가 이제 칼럼을 2010년 전부터 썼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도 그 선거하고 날씨 관련한 건데 데이터 찾기가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논문들이 좀 몇 편 있더라고요. 한 십몇 년 사이에 바뀐 거네 지금. 그렇죠. 네, 2010년 이후에는 뭔가 날씨하고 선거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뭐 리퍼블리컨 블루 정도의 그냥 미국은 이렇더라 카더라라는 정도의 자료였는데 네. 확실하게 명확한 데이터를 되게 정교하게 분석한 그런 논문들이 몇 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 한국정치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좀 흥미로워서 저는 이걸 좀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사전투표 특히 사전투표제가 날씨로 인해 발생하는 투표 참여 관련 비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같은 날 비가 온다라고 하면 오늘 비 효과를 감안해서 먼저 투표를 했던 게 그게 효과가 굉장히 사실 컸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수량과 기온 자료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금 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정치와 관련된 이슈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마련된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18대 이후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18대부터 21대 국회의원 네.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한 걸 분석을 해봤는데 사전투표제 도입 이전에는 선거 당일 비가 올수록 진보정당 득표율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네. 보수정당 득표율이 좀 감소를 했는데 이런 효과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에 사라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투표의 직접 비용 또는 기회 비용에 민감한 유권자들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아이고 뭐 가기 귀찮네 이러해서 안 가시는 분들 예. 또 날씨가 너무 좋으면은 나 놀러 가야지 기회 비용이 생기는 이런 네네. 분들이 이런 미리 좀 날씨와 상관없이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투표를 높였다라는 거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사전투표제 역시 시간과 공간에 따른 편의가 굉장히 제공이 되고 어제도 좀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전투표제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갔다 왔다.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제 주변은 굉장히 좀 높았어요. 예. 네. 그럼 이런 것도 말고 또 연령대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 투표 자료를 좀 살펴보면 예. 사전투표제 도입 이전에는 선거일에 비가 올수록 20대에서 24세의 투표율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확실히 좀 이렇게 날씨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하신 50대 이상의 투표율은 좀 감소하는 경향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에는 이런 효과가 모두 거의 연령대 모두 다 거의 다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가 유권자들에게 선거 당일 날씨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투표 참여와 관련한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맞아. 진짜 사전 투표가 좀 바꾼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럼 기호는 좀 어떤 영향을 줬어요? 사전투표제 도입 이전에는 투표율 그리고 진보 보수 정당의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기온이 높으면은 영향을 줬었었는데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에는 선거일 평균 기온이 주 평균 기온보다 높을수록 투표율과 보수 정당 득표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는 좀 약간 상쇄가 됐는데 이제 기온은 좀 영향이 좀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바로 오늘 날씨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까 오다 보니까 좀 구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예. 지금 9339번님은 해가 꾸물꾸물하더니 햇살 많이 비추네요. 그래요? 이렇게 또 문자 주신 분도 사실 계세요. 예. 우리가 저희 구름이 어떻게 많다라고 하는 네. 정의가 뭘까요? 흐리다라고 하는 정의가 뭘까요? 햇빛이 안 들 때? 해를 가리는 네. 거? 내 눈에 보이는 게 구름이 있을 때 보통은 관측자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보여지는 하늘을 100%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80% 이상의 구름이 차 있을 때를 흐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시야에서의 8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예보관들이 예보를 할 때. 예. 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는 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80% 이상이 구름이었는데 오늘 전국에 그냥 구름만 많은 날씨거든요. 그러면 절반에서 한 80% 정도 사이에 구름 찬 게 구름이 많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로 해도 보일 거고 기온도 보니까 어제보단 약간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도 안팎 정도. 그러니까 딱 이맘때 그냥 날씨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날씨가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하기 굉장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보통 무난한 날씨라 날씨. 오늘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이것도 사실 하나 궁금해요. 저희 뭐 원고에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요즘 특히나 점점 공약을 보면 기후 관련 정책이나 이런 공약들 많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당연히 우리 맹소영 컬럼니스트도 관심 있고 아니면 뭐 자문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 하나?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좀 색깔이 이래서 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 뭐 저는 RGB RGB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날씨도 여행 갈 때도 우리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과 재난과 재해, 내 재물이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에 문제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에 깨어 있는 분들이 정치를 하실 때 제도적이나 왜냐 그분들은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 입법기관인 거잖아요. 개인 입법기관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입법기관이니까. 비용이 또 드는 부분이라서 이런 의식이 좀 깨어 있으면 좋긴 하겠고요. 그리고 그냥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제 선거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그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민주적인 의식이 깨어 있다라고 하면 네. 날씨를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너무 이 말 멋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표정이 너무 뿌듯해.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날씨가 요즘에는 막 봄 같지도 않고 여름 같지도 않고 희한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투표 날 엄청난 기상 재해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 이런 투표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까? 저는 사실 그런 진짜요? 재해 부분들을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번에 막 51cm 뭐 이상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 관련한 그런 이제 관계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 당일날에 날씨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그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재난적인 상황에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전에 그 수능 그 뭐지 지진으로 났을 때 인해서. 포항인가 그런 거 얘기하시는 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의 프로토콜이 있긴 있어야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상황에 하겠다. 따라서. 왜냐면 봄하고 가을은 그냥 무난한 계절이고 날씨에 대한 영향이 크게 없지만 요즘은 또 날씨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 진짜 뒤죽박죽인 거. 뭐 태풍도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맞아, 재난과 맞아. 관련한 선거 때 매뉴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아? 방제 매뉴얼이 좀 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하시는 분들 이거 들으면 굉장히 그러니까요. 좋은 팁일 것 와. 같아. 누가 먼저 하느냐. 예. 정치인을 저희들이 많이 모셨잖아요. 정치인 같아요. 우리 소영 씨는 시간 다 됐다. 끝내야겠네. 알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또 너무 재밌네요. 저희가 앞으로 날씨 이야기 소영 씨와 함께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